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항공전자공학부에 현재 학부장으로 있는 이우경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 쪽에서도 인공위성하고 레이더에 연관된 전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학부 교과목으로는 4학년 레이더 공학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과목으로는 인공위성에 연관되어 있는 위성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목, 크게 두 가지가 우리 학부의 중요한 전공 연관된 과목이 되겠고요. 그 외 기초 과목으로는 전자기학이나 공학수학 등 여러 가지 기초 과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제 이 전공을 선택해서 가르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우연하게 학교에서 인공위성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신청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들이 안 하는 건데 멋이 있어 보여서, 지금은 굉장히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공위성 뭐지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가 좀 생소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게 매력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본다,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다라든가, 하늘에서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을 관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막연한 동경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연한 동경심이었는데 실제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또 공부가 재밌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전공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부생이실 때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사실 기초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동안 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공학수 교과서의 저자는 제가 배운 것과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면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은 오랫동안 변하지가 않았고요. 3학년 과목부터는 최신 기술들이 반영이 된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더라든가 인공위성에 연관된 과목들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하더라도 보통 석사나 박사 때 배웠던 과목들이거든요. 네, 그런 과목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학부생들도 배울 수 있게 좀 내려온 셈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공 분야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나 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회로도, 전자 같은 경우에는 회로가 있고 전자파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같은 과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과목, 2학년 때 배우는 기초 과목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전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 첫 페이지만 봐도 얘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보입니다. 모든 과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쉬운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과목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못 찾으면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면서 결국 핵심을 못 잡고 빙빙 돌다가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뭔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면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나 교수님들 가서 이 파트에서 뭘 공부를 해야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평균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교수직을 맡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구원을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연구소도 있어보고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연구소도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나한테 성장하는,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는 풍부한 경험을 줬던 것 같거든요. 삼성이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한번 그 세상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지금 학교 연구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가지고 더 좋은 데 가서 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보다는 두루두루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 게 언젠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다양한 곳에서 계셨는데 혹시 좀 재밌는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인공위성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학생들 아마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매주 찍으러 왔었어요, 우리 연구소에.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연구원들을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미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지금 AI 구글이나 뭐 메타 엔지니어들 바라보듯이 연구원이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 뭐 밤새도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밤에 그거 구경하고 있다가 엑스트라가 부족하다고 나보고 뒤에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엑스트라가 나가서 이제 방송국에 나간 적이 있었죠. 대사는 없었지만 엑스트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드라마 보면 교수님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메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나왔다고 나와요. 열심히 뒤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연구원으로 나옵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 2학년 때 제1전공, 2전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전자 및 항공전자 전공 교수님으로서 네. 혹시 전공에서 배우는 것과 진로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전자과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내가 전자과가 맞냐 틀리냐로 큰 질문을 하지 말고 전자과의 다채로운 전공 중에 나한테 맞는 전공이 있는지 나한테 좋은 전공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사 그 기초 과목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재밌을 것 같은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그쪽 분야 계속 연구를 좀 진출해보는 걸 나는 권장하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는데 어쨌든 수학을 내가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학을 다 잘하는 학생도 있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또 그쪽 분야 맞춰서 가면은 된 것 같고 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나는 공대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영업직이 맞는 것 같아. 라는 학생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적성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 생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면서 그 꿈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볼 때 누군가는 이걸 하는 거 싫었지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은 그런 낙제하자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졸업할 때까지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해 주시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수학이 필요 없는 분야가 있다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비중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가 있죠. 학생들이 수학 그러면 보통 미적분 생각하고 뭐 확률, 통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집합 뭐 이런 거 있고 특히 이제 미적분이나 변화, 벡터 이런 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미적분을 많이 안 쓰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것들은 반도체 많이 안 써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또 쉽냐? 반도체는 또 반도체만의 특별하게 잘하는 어떤 적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어떤 학생들께 너무 재밌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다 잘하는 무슨 학생도 있지만 국어 잘하면 수학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일부 그런 과목들은 좀 많이 쓰지 않고 대신에 뭐 직관이라든가 뭐 실험을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뭘 도전한다든가 아니면 회로 같은 걸 잘 그려본다든가 설계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내가 보니까 열정이나 끈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혹시 이 교수님 전공이 이제 통신 쪽에 통신이나 레이더? 뭐 이런 거죠. 신호 처리 뭐 이런 거 가까우신데 그러면 이 분야로 가려는 학생들이 이제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많이 하는데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 때는 아주 깊은 전공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부생 수준에서 목표를 너무 잡으면 안 되고 교과목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일단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도. 근데 그 와중에 남들보다 더 많이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수님마다 각자의 연구 실험실들이 있거든요. 그 실험실에 와가지고 이 분야에서 최신 연구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대학원 선배들과 같이 경험을 해보는 인턴 같은 거죠. 한번 경험해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연구들은 그냥 책에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라든가 회사들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로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죠. 2학년은 좀 빠르고
2학년 때까지는 기초 열심히 한 다음에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한번 시도를 해보면 딱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가 뭔지 살짝 나는 여쭤봐도 아까 인공위성 레이더라고 했는데 그 요즘에 뭐 전쟁 많이 나고 하니까 전쟁 나는 지역을 사람들이 관찰해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멀리 있는 데를 진짜 가서 볼 수 없어요. 인공위성 보내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거나, 북한 지역에서 우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인공위성으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막 비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게 나고 막 재난이 발생하죠. 산불 나고 이런 것들도 인공위성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로 인간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재해라든가 아니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가지 않고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우주에 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인공위성만 가지고 되면 너무 큰 아이템이니까 우리는 드론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주변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에 들어갈 기술들을 드론으로 연구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약간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약간 어떤 학부생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또 계속 강조하는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특출나고 난 뭐든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학생들을 관찰해서 볼 때는 누구든지 아무리 잘난 학생이라도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혼자 다 여러 명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야지만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오랫동안 묵묵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성실함, 끈기, 거기에 약간의 수학적인 거, 코딩하는 능력. 솔직히 말하면 수학적인 능력과 코딩 능력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연구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원으로서 자질 있나 없냐라고 하는 거는 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재밌어야 되고 성취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성실함이 갖춰져 있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한테 자문해 보면 내 분야의 그 대학원 내가 적성에 맞다 안 맞다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도 그동안 쭉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교수직까지 오셨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보람이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생이 지금 연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부 전화하고 뭐 내가 3시간 정도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학부생이 연락을 해주면 그때 좀 고맙고,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성적이 뭐 중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결혼도 일찍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가끔씩 스승 날만 되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람 있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잘 승진하고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가끔씩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밥을 사줘요, 나한테. 돈 벌었다고. 그래서 밥 사주면서 그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말을 해주거나, 뭐 그때 배웠던 게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학생대 교수가 아니고 약간 직장인 대 직장인, 뭐 이렇게 같은 계통의 전문가끼리 만나는 식으로 해서 서로 전공에 대한 소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길을 가는 학생들이 이 분이 전문가가 됐다라고 느낌이 오면 하죠. 많지는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몇 명만 있어도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와서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날 우리 학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방이 가장 우선시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GDP 예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방 중 앞으로 더 많이 갈 것 같고, 반도체는 부침이 심합니다. 국방 분야는 부침이 없어요.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요즘에 하나나 뭐 이런 방산업체 뜨고 있는 거 요즘에 많이 학생들은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예전부터 방산 쪽은 항상 안정적인 분야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분이 예산을 깎아도 방산 쪽 예산 깎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산이 많았었고요. 근데 최근에 방산이 뜬 거는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쓰던 기술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오랫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해외 쪽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K-팝이 국내에서 열심히 경쟁하다 보니까 실력이 커져가지고 해외 나갔던 괜찮아진 것처럼 똑같아요. 국내에서 지급받고 막 경쟁해서 싸우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방사는 그런 쪽 분야에서 좋다는 좀 생각이 들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I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 AI로 뭐 게임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AI 뭐가 좋을까 보면 현재 미국에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걔네들이 뜨고 있는 이유가 국방 쪽 AI를 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AI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쓰는 돈의 규모랑 방산 쪽에 쓰는 돈의 규모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돈의 규모가 방산 쪽에 있는데 팔란티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쪽 AI 쪽이 방산 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방산 쪽 분야는 유망한 분야다 생각이 되고 방산 쪽은 돈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먹고 살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없으면 그다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뜻이 있으면 이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를 한번 권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또 해야 되지? 뭐 내가 마무리해요? 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